자, 그리고 브라켓 실행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게 웹폰트 적용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까지 여기가 아니지. 자, 그래서 이제 블럭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블럭 요소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만들 때 가장 편하게 만드는 게 플로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플로트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문서 열게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날이니까 day 02-1 언더바 넣고요. 자, 플로트 content.html에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HTML에 대해서는 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책 교재 없이 이거를 진행하시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카페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자, 미리 올리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중간에 꺼지는 바람에 네. 자, 우리 수업방에다가 제가 플로트 관련된 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림을 확인해 보시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림이 좀 많아요. 자,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플로트라고 하는 속성은요, 우리가 이제 어떤 요소를 부여시키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테이블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었대 그림을 부여시켜 가지고 글씨가 그림 옆으로 이동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속성이 플로트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테이블로 코딩을 하지 않고 div라든가 영역 개념으로 이제 코딩을 하면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속성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미처 만들어지지를 못하니까는 플로트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개발이 된 게 그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생겨났는데 걔는 아직까지는 웹 표준이 적용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9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속성이기는 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 만들어지는 웹사이트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몇 년만 더 지나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9 버전도 이제 곧 폐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걔네들은. 그렇죠. 일할 때 굉장히 까다롭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서를 열어놓고 플로트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문서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테이블의 표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자, 여기다 한번 테이블 태그 하나 만들고요. 자, 그리고 테이블 안에는 tr 하나와 td라고 하는 셀이 들어가야지 얘네가 작동을 하죠. 자, 그리고 이 셀 안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태그 하나 넣으시고,
저기 지금 갖고 있는 그림이 없죠. 자, 그래서 더미 이미지라고 하는 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미 이미지는요, 이런 상황에서 그림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림을 넣어야 될 때 그냥 가상으로 그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http 콜론 쓰시고 슬래시 2개 넣으시고 플레이스 홀드 점 it 그러면은 이 사이트가 가상으로 그림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이트거든요. 쟤네가. 자, 그래서 여기서 나는 그림 사이즈를 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슬래시 열리고 나는 너비가 200이고 높이가 200인 그림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200 x 곱하기거든요. 200 놓고 저장하신 다음에 이 문서 확인하시면 회색에 그림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저장하신 다음에 자, 폴더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하나가 들어가죠. 자, 이거는 그림이에요.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글씨들이 쭉 들어갈 거예요. 그림에 대한 설명. 자, 근데 우리는 또 글씨도 없죠. 그쵸? 자, 그래서 글씨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할 건데요. 자, 확장 기능 관리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장 기능 관리자 들어가시면은 자, 아까처럼 의미 없는 그림을 쓰듯이 의미 없는 문자를 쓸 수가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흔히 로렘 입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로렘 검색하시면 이렇게 로렘 입숨이 있어요. 이거 혹시 설치했나요? 우리? 안 했죠? 그래서 로렘 입숨이라고 있는데 설치해 주시면 돼요. 로렘. 자, 설치됐나요? 자, 설치되셨으면은 이제 닫으시면 되고요. 자, 걔네는 사용하는 방법이 철자를 로렘 여기다가 써주시고 이 상태 탭을 누르시면은 의미 없는 문자들이 랜덤하게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우리가 저장을 하시고 얘네들을 뭐 문서를 확인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글씨가 쭉 나오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테이블의 크기를 정할 겁니다. 일단 테이블 보고 싶으니까요. 보더를 1로 놓으시고 테이블의 너비를 300으로 넣을까요? 위드 300 픽셀 넣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다시 확인하시면은 자, 이 테이블 안에 그림과 글씨가 들어가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글씨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자, 플로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다가 이미지라고 하는 것 있죠. 자, 여기다 과거에는 여기다 스타일 속성 써가지고 인라인 방식이죠. 써서 여기다가 플로트 값을 레프트 이렇게 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부유를 시키면요. 부유된 만큼 글씨가 옆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플로트를 개발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떤 형태길래 쟤네가 이렇게 모양이 나오냐 그러면요. 자, 글씨랑 이 글씨는 지금 부유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원래가. 자, 그래서 그림을 부여시키면은 같은 라인에 정렬을 하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저렇게 보여지는 건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 그림처럼, 자, 플로트라고 하는 거를 그림이든 요소든 적용을 하시면은, 자, 보신 바와 같이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부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유를 하게 되면서, 자, 얘네들은 다른 요소가 침범할 수 없도록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점점 사라지다가 결국은 컨텐츠 박스만 남고 경계 박스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디마케이션 박스가 사라지면은 우리는 오토 마진이라고 하는 거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 자, 이거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플로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진 영어토를 통해서 가운데로 정렬할 수가 없다 하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객체 두 개를 놓고 얘네들을 정렬시키면은, 자, 얘네가 이것도 우리 한번 이제 아래에다 놓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아래에다가요, div를 두 개 만들게요. 그래서 div, 그리고 클래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박스라고 쓸 거고, 하나는 1, 하나는 2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달러 놓고 곱하기 2 하시면은 저 개수에 따라서 박스가 클래스가 생성된지를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 탭 한번 누를까요? 탭 누르면은 자, 만들어지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모양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CSS라고 하는 거를 스타일을 문서 만들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요. 다시 자, 새 문서 만드셔서 저장하시고 자, 우리는 CSS를요. 자, 오늘 파일 문서 이름 따가지고 day 02-1 언더바 스타일 이렇게 해서 만드실 거예요. 자, 스타일 만드셨나요? 자, 그러니까 한번 링크 걸어 볼까요? 자, div 위에다가 링크 걸 건데요. 자, 링크라든가 스타일 태그는 꼭 반드시 헤드 태그 안에 써야지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문서 어느 위치에도 얘네들을 넣을 수 있는데, 자, 여기다 넣으면은 스타일이 여기서부터 이 아래 걸로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 스타일이 무언가 들어있고 위에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얘네는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제어하지 못합니다. 아래 것만 제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실 문서를 만들 때 어느 특정 이상 이하의 것만 따로 제어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헤드 태그 안에다가만 놓고 썼던 거거든요. 자, 근데 어디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여기다 이제 문서를 우리 만들어 넣을 건데요. 자, 경로 찾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바 한번 딸깍 누르시면은 코드 힌트가 나와서 문서 찾겠죠. 자, 우리는 CSS 폴더 안에서 방금 만드신 day 2-1 스타일을 엔터 누르시면은 선택되시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지금 div를 두 개를 가지고 있죠? div를. 그래서 얘네들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div 넣고 중괄호를 여시면 자, 여기에서 이 div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문서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div 태그들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래봤자 태그 두 개밖에는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크기를 동일하게 줄 겁니다. 너비 200에 높이 200. 자, 그래서 각각의 색깔을 줄 거예요. 클래스 박스 1 그리고 자, 이것도 쓰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깜빡거리는 이 행에서 우리가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같은 행을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한 거예요. 그럼 뒤에서 숫자만 바꿔줄게요. 숫자만 숫자 1에서 2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클래스 박스는 얘를 가리키는 거고 얘는 얘를 가리키는 거죠. 자, 얘가 링크가 아래 있으면 얘 선택된다고요?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배경 색깔을 넣을 거예요. 자, 배경 색깔 우리가 속성 이름이 백그라운드 컬러죠. 그 앞문자만 따면은 철자가 어떻게 될까요? 백 B, 그라운드 G, 컬러 C. 그쵸? 그래서 B, G, C 놓고 또 탭 누르면은 색깔 코드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먼저 위에 거는 FC0 해서 주황색을 만들 거고요. 아래 거는 똑같이 백그라운드 컬러 F00 해서 빨간색으로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장하시고 문서로 다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자, 모양이 자,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 모양 나오겠죠. 이거는 저만 할게요. 브라우저 좀 이쪽으로 올리려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두 개 모양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보도록 하실 거냐면요. 자, 여기에 객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자, 이 박스 1이라고 써져 있는 건 위쪽에 노란색 객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박스 2는 그 아래쪽에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박스 1 중괄호 여기서 여기 안에다가 얘한테 플로트 레프트 넣고 여기서 탭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객체가 정렬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저장해 놓고 확인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뭐 하나가 사라지죠? 그쵸? 자, 빨간색 없어진 거죠. 어디로 갔을까요? 그쵸, 밑에 깔려 있죠. 그 말은 즉 위에 있는 노란색에 여기 보시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자, 부유가 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처럼요. 그래서 플로트가 받으면 이렇게 부유가 되고 디마케이션이라고 하는 다른 요소가 침범할 수 없는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겹쳐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플로트가 자, 부유를 한다고 해서 대표적인 부유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것들도 여러분들 한 번씩 쭉 보시면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동일한 형제 요소들에게 자, 근데 아래 것도 빨간 거한테도 플로트를 적용을 할 거예요. 얘한테도. 그러면 둘 다 플로트가 적용되면서 자,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거 사라지겠죠. 그래서 사라지면서 얘네들은요. 정렬하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위에서 위쪽 정렬 오른쪽 아니 다시요. 자, 위쪽 우선 왼쪽 정렬이라고 한다면은 정렬이 왼쪽 우선 위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먼저 다 정렬한 다음에 위쪽으로 붙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자, 우리도 나머지 빨간색한테 한번 줘보죠. 그러면 얘가 사라진 게 아니고 이 빨간색도 부유가 되면서 플로트
레프트 주시면 정렬되면서 이런 모양이 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좌우로. 자,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그림 보시고서 플로트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 거는 그러면 아까 전에 플로트 레프트로 주었지만은 라이트로 주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에 대한 그림 예시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주면은 오른쪽 우선 위쪽 정렬이 되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형지에 빨간색한테만 주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상태에서 부유가 된 상태로 디마케이션 박스만 사라지더라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자, 플로트 속성으로 부유되어 있는 요소가 중첩되었을 때 중첩을 해제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시면 된다가 아니고, 자, 클리어라고 하는 걸 적용하시면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서는. 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자, 그러면은 우리는요, 그런 플로트를 중첩이 된 거를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를 중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도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글씨는 부유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첩이 되면은 글씨가 여기에서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글씨도 이렇게 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얘는 밑에 들어가 있고 위에 있는 요소한테 글씨가 탁 걸리니까는 옆으로 다시 정렬이 돼가지고 모양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부여시켰을 때 글씨들이 옆에 보이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첩 속성을 우리가 해제할 때는 다른 요소에게 클리어 속성을 적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문서 구조라고 하는 거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클리어라고 하는 속성보다 다른 속성을 쓸 건데,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속성을 써가지고 중첩되는 거를 우리가 해제하는 걸 한번 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오버플로우라고 넣고 그림을 또 하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버플로우예요. 자, 이거 일단 우리 같이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세문서 하나도 열겠습니다. 컨트롤 N 누르시고 저장하실 건데, 이번에는 데이 02-2 언더바 넣으시고 overflow .html 이렇게 가실 거예요. 자, 오버플로우는요, 우리가 이제 컵에다가 우유나 물이나 쭉 따르다가 잠깐 한눈 팔고 정신 잃어버리면은 컵에 물이 넘치잖아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오버플로우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넘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넘쳐나는 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할래? 결정권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자, 요소를 하나 같이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 그림에 따라서 만들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밑에 판때기 하나 있고 위에 노란색이 하나가 들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얘네가 이걸 합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요거를 분해시켰을 때 요렇게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자, 밑에 얘는 부모고 부모가 자식을 포함하고 있는 걸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거를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 건데요. 자, 여기다가 div
클래스는 점 찍죠? 점 찍고 쟤는 부모니까는 페어런트라고 쓰실 거예요. 그리고 자식으로 클래스 child라고 쓸 겁니다. child. 자,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알고 계시다시피,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요소의 부모는 이거죠. 자, 이렇게 겹싸고 있는 거를 우리는 부모 요소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얘의 부모는 누굴까요? 그쵸, 바디. 바디의 부모는 누굴까요? HTML. 예,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얘랑 관계는 뭘까요? 부모의 부모니까는 할아버지, 뭐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애하고 바디 말고 애하고 HTML하고의 관계는요. 할아버지의 아버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증조부인가요? 예. 자, 그런데 이 HTML 위쪽으로는 더 이상 무언가가 겹싸고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조상 요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탑 엘리먼트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누가 누구의 부모고 누가 누구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서 객체 모델. 그래서 얘네들을 보고 하나하나가 얘네들 객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에요. 객체. div 객체, div 객체, 바디 객체, 헤드 객체 그렇게 불러요. 또 다른 말로는 요소라고도 부르죠. 또 다른 말로는요. 태그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쓸 때는 태그라고 부를 거고요. CSS에서 그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하는 쪽으로 보았을 때는 얘네들을 요소라고 부를 거고요. 객체라고 부른 거는 언제 부르냐면요. 얘네들 속성이 무엇이고 속성 값이 무엇인지 그걸 내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jQuery 배우시죠? 그때 얘를 객체라고 부를 거예요. 객체. 예.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건요, 속성과 속성 값의 집합을 보고 우리는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객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HTML이라고 하는 문서 안에 들어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서 객체, 모델은요, 트리 모델, 트리, 뭐 조직도라든가 그런 거를 트리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트리 모델로 볼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은 족보라고 하는 거 있으시죠? 진짜 있어요? 예. 근데 족보가 무엇인지는 알죠? 나의 뿌리를 찾는 거. 그게 예를 들어서 시조가 누구로 나왔고 이렇게 쭉 가지치기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트리 구조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네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겹싸고 있는 거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얘가 부모가 될 거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얘가 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가서 이거에 대한 선택자 하기 위해서 CSS 링크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장부터 하셔야겠네요. 새 문서 여시고 저장하시는데 이번에 두 번째 문서죠. 어, 잠깐만요. 그쵸. 잠시만요.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문서 하나 다시 새로 만들게요. 컨트롤 N 누르셔서 저장할 건데, 자, 우리 아까 2-1이었죠? 데이 02-2 언더바 오버플로우 HTML 해서 저장하시고. 자, 뭐 이제 인터넷이 끊겼으니까 여러분들 그림 보시기는 힘들 건데, 일단 제가 여기 띄워드린 그림 보시면서 하시도록 할게요.
너무 큰데요. 그림 너무 크지만 그래도 잘 보이시긴 하겠죠? 자, 이렇게 잘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문서에서 자, 클래스 페어런트에 자식 클래스 차일드에서 만드시면 요소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CSS라고 하는 거를 만드셔서, 자, CSS 폴더 없으니까 CS 폴더도 하나 만들어 주셔야지 되겠네요. 여기에서 day 02-2 언더바 스타일 해서 CSS로 저장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링크 걸어야겠죠. 타이틀 아래에다가 링크 탭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코드 만들어 주실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CSS에 day 2-2 스타일 연결하시면 자,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자, 이 모양 형태를 만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자, 부모한테다가 우리가 색깔을 주면은 자, 이게 색깔이 처음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요소의 크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선택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점 찍고 페어런트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서 이게 자식을 뜻하는 거 자식. 그래서 페어런트의 자식 또는 페어런트의 자녀 클래스 차일드.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 페어런트에게 아까 우리가 넣었던 것처럼 백그라운드 컬러. 자, 나는 색깔 이름 안다 그러시면 샵 CCC 색깔까지 넣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탭 누르시면 색깔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확인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거든요. 자, 영역이라고 하는 크기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크기를 여기다 주지 않고 자식한테 줄 거예요. 자, 여기다가 너비 200픽셀에 높이 200픽셀을 주시면, 자, 부모 요소 안에는 자식 요소가 크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부모가 있으면은 여기를 자식이 200픽셀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높이값 쭉 증가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부모에게 높이값이 증가를 하면은 여기에 배경 색깔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자, 폴더에다 저장해 놨으니까 폴더에서 찾아야겠죠. 지혜 문성이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자, 회색으로 부모의 높이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식도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려면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샵 FC0을 주시면 이 숫자 영문은 대문자 쓰시던 소문자로 쓰시던 상관은 없으세요. 그리고 다시 탭 누르시면 색깔을 만들어지시죠. 이 상태에서 확인하시면은 자식은 자, 이거는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것의 크기가 기록되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즉 부모애가 회색으로 모양이 만들어진 거는 자식이 그만큼 높이를 증가시켜 가지고 부모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부모한테 높이값 주지 않았는데 높이가 자동으로 그럼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일일이 모든 요소 찾아가지고 높이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필요한 경우는 자식한테 높이를 줘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높이 값은요, 자식 요소가 있으면은 안 줘요. 자식한테만 줄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높이는 자식의 덕을 볼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 자, 우리는 또 여기서 부모의 높이를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고정해야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부모의 높이를 200 픽셀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은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도 개별적으로 자식의 덕을 보고 있지를 않은 상황인 거죠. 자기가 자기만의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식이 부모보다 잘 나가요. 그래서 더 커집니다. 300으로. 자, 이렇게 커져버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부모 높이가 200으로 고정되는 상태에서 자식이 이렇게 부모의 높이를 초과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만큼 초과를 했습니다 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띠가 이렇게 쭉 둘러진 건 얘는 자식이 갖고 있는 디마케이션 박스, 다른 요소가 침범할 수 없는 경계 박스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버플로우가 되고 있는 게 누구냐에서 보면은 자식이 넘쳐나고 있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서 자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내가 지금 입장에서 부모가 보았을 때, 아, 제가 넘쳐나고 있네. 그러면 넘쳐나는 거를 어떻게 할까? 부모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값을 자, 넘쳐나는 속성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다가 부모한테 쓰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쓰시면요. 값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오토, 히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이 아래에다가 제가 주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자, 물음표 있는 슬래시 보이죠? 누르시면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오토라고 하는 값도 봤고요. 그리고 스크롤이라고 하는 값도 봤고요. 그리고 히든이라고 하는 값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지블이라고 하는 값도 보았어요. 비저블. 자,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이게 순서는 알파벳 순인데, 자, 요거는 이제 그 기본값 순서예요. 자, 비지블이라고 하는 거는 보여주다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넘쳐나는 거 보았더니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디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넘쳐나는 거 그냥 보여주겠다. 이거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디폴트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폴트. 자, 오토는 말 그대로 자동이에요. 자동인데 뭐에 대해서 자동이냐 하면요. 자, 넘쳐났을 때 나는 스크롤바를 하겠다, 스크롤바를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크롤을 쓰시면요. 얘는 무조건적으로 스크롤바를 생성시켜 낼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넘치든 않던. 자, 근데 오토는요. 자동으로 넘치면 스크롤바를 생성할 거고 넘치지 않으면 스크롤바를 생성하지 않겠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오토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오토 한번 넣어보시면요. 자, 저장해서 확인하시면 넘쳐나는 부분을 여기 이렇게 스크롤바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림처럼요. 이렇게 스크롤바가 발생을 해요. 오토로 넣으면은.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넘쳐나는 부분을 숨겨주죠. 자, 그러면은 히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스크롤바를 생성하지 않으면서 숨기는 거예요. 오토는 스크롤바, 자, 생성 후 숨기는 거고요. 뭐를 넘치는 부분을 얘는 무조건적으로 스크롤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플로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요. 자, 이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얘네가
좀 이제 레이아웃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요. 좀 쉬었다가 와서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